여기 아마 방울이 살짝 달려있으면은 이걸 막 이렇게 흔들었겠지. 탬버린처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노학번입니다. 자, 요 최근에 근래 들어가지고 그 공작이라는 영화가 한번 개봉이 됐잖아. 공작. 오늘은 그 단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거든. 그 공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약간 무거운 의미가 있지. 공작. 흔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마 모를 거야. 나도 잘 몰라.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공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우리가 공작을 펼친다. 그 이면에서 어느 이면에서 밝은 곳과는 대비되는 어느 어두운 이면에서 공작을 펼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인데, 자, 발음만 다르고 중국도 똑같이 공작으로 써. 그래서 이제 발음부터 우선 보면은 공작인데, 일본 발음 볼게. 일본 발음은 꼬사크. 우리는 공작. 그러면은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되겠니? 자, 우리가 이제 아직 좀 이른가? 한번 근데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거를 나는 계속 왜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유추를 해보자. 꼬사크, 공작. 그러면은 중국 발음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 공이라는 이응 발음은 굉장히 발음하기 편해. 아마 그대로일 것 같아. 중국 발음도 그대로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사크, 우리는 작, 사크, 키읔, 작, 키읔 발음이 아직 살아있지. 고대 발음이기 때문에 우린 중국의 고대 발음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현대 중국에서는 고대 발음이 사라졌으니까 기역이나 어떤 그 미음 같은 발음, 기역, 미음, 이런 피읍 발음, 비읍 발음 이런 거 사라졌어. 고대 중국어에서는 있었는데, 고대 중국어에서는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줬지만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중국은 대신 그동안에 사라졌어. 아마 이 앞말만 있고 키읔 발음은 내질 못할 거야. 그래서 중국 발음은 어떻게 되냐? 꽁쭈어라고 한다. 의미는 다 똑같은데 발음만 다르다. 꽁쭈어, 꽁쭈어 라고 해가지고 기읍 발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꽁쭈어, 공작, 꼬사크, 꽁쭈어. 기읍 발음이 없으니까 중국은 이렇게 현대 중국 발음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발음과의 약간 맥도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공작이라는 말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여. 그래서 영화 공작을 아마 지금 검색창에 한번 잠깐 일시정지를 해보고 쳐보면은 공작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북한의 잠입해가지고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 이면에서 어떻게 펼쳐지는 암약을 그린 그런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공작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원래는 이런 의미였겠지. 근데 한국이나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선 공작이 그런 어두운 의미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의미로 잘 쓰이지가 않는 거지. 왜냐면은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이미 있는 거야. 고유어에. 공작이 중국말로 일이야, 일.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있지. 일. 그 일이야, 일.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노동. 우리가 노동을 대가로 지급받는 돈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대가로 지급하는 노동. 그것을 하는 과정. 그걸 일이야. 꽁쭈어는 일이야, 일. 근데 우리 고유어로 일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공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일이라는 말을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작의 어두운 면을 차라리 강조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작이라는 말이 훨씬 더 약간 좀 그 어두운 이면의 그런 걸 나타낸다면은 우리 중국에서는 원래 한자가 중국 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고유어가 중국 결국엔 이게 고유어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흔히 꽁쭈어라고 하면은 명사보다는 동사로 더 많이 쓰이는데 일하다. 당신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것도 알려줄 거야. 아이고, 나리 꽁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을 제자 어디를 뜻하거든. 그래서 어디에서 일합니까? 당신 니를 쓴다면은 어디에서 일하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음역한 거라서 서울을 음역한 거야. 그래서 쇼월 짜이 쇼월 공주어 서울에서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흔히 분위기 있지, 분위기. 우리가 분위기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거의 쓰이지 않고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잖아. 분위기 좀 잡자, 뭐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다 이런 식으로. 물론 나쁜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근데 중국말도 분위기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똑같이 우리처럼 의미가 아주 똑같아. 아주 완전히 똑같아. 왜 그러냐? 분위기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의 고유에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분위기라는 말이 넘어오니까 그 분위기는 그대로 그냥 중국 사람이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인 거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이 일이라는 말이 고유어가 있고, 일본에서는 시고토라고 쓸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시고토라는 별도의 고유어가 있기 때문에 공작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는 말이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공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인다. 중국에선 긍정적으로 쓰인다.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꽁쭈어, 꽁쭈어. 니 짜이 나리 꽁쭈어. 아, 니시 공무원이야? 공유회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 이 지을 약자는 사실 글쎄 모르겠어. 이건 기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뭐 나중에 좀 뭐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게. 근데 지을 작자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단어인 것 같아. 그치? 어느 정도 한자를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면서, 공자는 이제 어떠한 공자냐라고 할 때 공사 할 때 그 공자 맞아. 공사할 때 그 공자거든. 우리 흔히 공사라는 말을 쓸 때 이 공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공사, 공주어, 일, 공사 이런 거 할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굉장한 노력을 요하는 거를 뜻할 때 이 공자를 쓰는 거야. 이 공자는 어디서 왔냐면은 제기 있지, 제기. 우리가 자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은나라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어떠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 한자를 만들 때 그 일이 굉장히 갑골문자로 쓸 때 그 일이 일이라고 하는 거면은 다른 건 사실 별 일거리도 아닌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이렇게 딱 인상 깊게 글자로 남겨야 되는 일거리는 뭐냐면은 점치는 거지, 당연히. 그 조상신들한테 어떠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점치는 게 제일 일이야, 일. 신경 써야 되고 인상 깊은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원래 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점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점기라고 해야 되나? 점을 할 때 우리 흔히 그 방울 같은 거 쓰잖아. 우리 흔히 요즘에 무당들은 이렇게 막 딸랑딸랑딸랑 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신을 접신을 하잖아. 그런 거야. 그런 제기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게 손을 이렇게 짚고 여기 아마 방울이 이렇게 달렸을 거란 말이야. 뭐 잠깐 검색창에다가 청동방울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막 방울이 달려가지고 이게 이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제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중국 은나라에서는 이런 걸 썼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여기 짚고 여기 아마 방울이 살짝 달려 있으면은 이걸 막 이렇게 흔들었겠지. 탬버린처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제기가 바로 그 점을 치는 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됐다가 쓰기 편하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지. 뒤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점점 그 한자가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단순히 점치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들이는 힘든 일을 뜻하는 그 공자가 된 거고,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꽁쭈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하다 할 때 그 공자가 된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문법 설명은 사실 공자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았고, 그 사자성어를 좀 알려줄까? 사자성어는 오늘은 사자성어 대신 이걸 좀 준비했어. 아씨, 좀 넘어가는데 이게 이 다음 글자야. 그래서 이제 싼쥐화 뿌리항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 저번에 내가 알려줬던 기억 나는데 이게 이제 이거의 간자자거든, 말씀 원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화술, 복화술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야기 화자야. 그러면은 단위야, 단위, 구자. 이게 구절할 때 그 구자거든. 그래서 싼쥐화 이러면은 뭐야? 이야기가 세 마디인 거야. 세 마디의 이야기, 세 마디의 이야기를 뜻하는 거지. 싼쥐화, 뿌리항. 이거는 이제 행자인데 항이라고 읽어요. 여기서는 항. 싱이 아니야. 항. 싱이 아니라, 이거 나중에 한번 내가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다음 절 그때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려면은 그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이제 갈 행자 할 때는 싱이라고 하고, 그 은행, 그때는 은행을 내가 예를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어떤 직업군 있지, 직업군. 그 직업군, 서비스직, 뭐 생산직 이런 식으로 직업군을 의미할 때는 항이라고 읽어.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는 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은을 다루는 직업군들이 은행인 거야. 현재 은행이 바로 그 의미야. 괜히 은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항이라고 해가지고 세 마디 말을 해보면, 이건 이야기 화자거든. 그래서 대화를 세 마디 정도 주고 받으면은 뿌리, 이건 떠나갈 이자, 이별할 때 그 이자거든.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싼쥐화 뿌리항이라고 해가지고 세 마디 정도 말을 이렇게 주고 받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내 직업을 안 알려주고 싶어도 결국에는 뿌리 떠날 수가 없다. 이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 이건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 주제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 큰 틀에서는.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를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내 직업을 숨기려고 해도 한 세 마디 정도, 세네 마디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상대방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굉장히 재치 있게 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런 좀 재밌는 얘기, 이걸 허루어라고 하거든. 허루어라고 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아무튼 그런 재밌는 속담이나 약간 그 명언?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도 그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공부할 때 좀 생각이 나라고 한번 알려줬고, 공작하고, 나는 공작이라고 생각이 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어에서 공작은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007의 그 다니엘 크레이프라고 하는 멋있는 남자, 되게 멋있는 남자, 그 배우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No Time to Die라고 하는 그 스파이 영화를 찍었더라고. 그냥 그게 왠지 굉장히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의 어떤 영화라고 하는 게, 그 스파이가 하는 게 이제 공작을 펼치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첩인데, 나 좀 약간 어감이 좀, 우리는 북한이랑 좀 이렇게 경계를 짓다 보니까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스파이가 됨으로써의
느껴지는 고충이랄까? 그런 것도 일면 은나라 시대의 그 점쟁이들이 느끼는 고충과의 일맥상통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도 부정적인 단어로 쓰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러니까 그 공작을 펼치는 거지. 은나라의 점쟁이들도 아까 전에 이렇게 청동방울을 흔들면서 그러면은 점을 제대로 못 치면은 왕한테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공작을 펼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보통 간첩,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펼치지 않았나. 그냥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도 일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영화에 관심이 있으면은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공작에 대해서 상기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그 갑골 중국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그걸 이제 누르면 구독이 되니까 구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계속 만납시다. 안녕.